반갑습니다. 예. 저번 설명회 때 뵀던 분도 계시고, 그죠? 예, 예.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공부하는 방법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바로 시작할게요. 예. 어제는 뭐였어요? 오, 제목 이름도 아시네?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처음에는 제목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주영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을 그냥 줄여서 학개론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개론을 강의하는, 많이들 말씀 들어보셨을 거고요. 선생님들이 처음 강의를 할 때 뭐 누구나 그래요. 뭐 나는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뭐 전국에서 제일 강의 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최강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돼요. 뭐 다들 강의 잘 하시죠. 우리 학원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뭐 전부 내량진이나 종로 쪽 강의하시는 분들이어서 뭐 국내에서는 잘하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또 혹시 궁금하시면 뭐 네이버 같은데 인터넷 뒤져보면 대충 나오니까 뒤져보시고요. 또 뭐 여기서 나 잘해요라고 이야기해봐야 그 참 서로 민망한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 합격할 거냐라는 이야기 잠깐 드리고 한 5분 정도만 할게요. 그러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첫날이라고 후두도 닦고 이렇게 이러고 왔는데, 네. 합격 전략이라는 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빠릅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을 좀 속도 맞춰야 되는데 들을만해요? 네, 좋습니다. 합격 전략이라는 게 통상 우리가 한 18,000, 17,000, 좀 적을 때 15,000명 정도 합격을 하는 편이에요. 좀 많으면 이제 뭐 2만 명 조금 안 되는데, 보통 시험 보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냐 하면, 통상 뭐 20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10%잖아요. 뭐 20만 근처에서 2만 안 되게 되니까 10%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보통 학원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냥 미래가 불안하니까 시험 접수만 했다가 뭐 공부 전혀 안 하고 바쁘다 보니까 대충 시험만 보러 가는 분도 있을까요? 보러 가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접수만 하고 안 가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결시율이 한 30%에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시험장 가보시면 압니다. 자리가 중간중간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학원에서는 얼마 정도는 합격할까요? 80. 누가 그랬어요? 저거는, 맞아요. 저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대 한 수석을 한 4번 만들었거든요. 전체 수석을. 근데 그때 수석이 나왔던 학원에서 합격률이 제일 높았던 게 70 조금 넘었어요. 점수가 이렇게 나온 자료가 알아요? 알죠, 물론. 네. 알고 나중에 물어보면 등수도 알려줘요. 네. 옛날에는 발표를 했어요, 수석을. 그런데 이제 하도 수석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학원들이 광고를 하니까 발표를 안 한 게 25회 때인가부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저렇게 뭐 97%가 넘는 합격률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은. 저 경우는 놀라운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붙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원 통상 한 50%는 넘어요. 조금 잘하는 학원들이. 50%가 안 되는 학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은 뭐 한 절반 이상 붙는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도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0% 이상은 붙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80% 이상이면 어떤 이야기죠?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던 분들 같으면 10명 중에 몇 명은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막 처음 공부하시니까 막 마음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빨 확 깨물고 공부하잖아요.
왜 책이 안 나오고 복사를 해주는 거야? 책은 보통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나와요, 어디나. 그런데 내가 좀 책을 확 씹어먹고 싶은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러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우리 중개사 공부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제 과목은 그래요.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학개론은 워낙 학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사회라든가 대학에서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두루두루 공부했던 그 경영학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습을 하면은 미쳐버립니다. 한 50쪽 읽었는데 아는 단어가 거의 없어. 그러면 공부하고 싶어질까요? 화가 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습보다는 효율이 떨어져요. 못 읽거든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복습을 중시해야 된다. 복습은 뭐예요? 강의 듣고 나서 읽어보는 거다, 그 이야기죠. 읽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돼요. 이해하신 거죠? 복습.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독보다는 다독을 저는 좀 권장하는 편인데, 정독보다는 다독을 권장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정독 성격에 따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 한 단어도 이해를 못하면은 책이 한 장에 한 페이지가 못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완벽주의자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성격이라 하더라도 잘 모르는 단어는 연필로 밑줄 긋고 그냥 가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읽으면 자연히 알게 돼요. 알면 지우면 돼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독하려고 그러면 이 공부 못해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정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끝나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 번 읽어야 될 거냐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응용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조금 빠르긴 한데 이제 우리 학원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문제를 11월 달에 푸는 경우는 나는 처음이에요. 20년 강의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자라고 원장님이 여러 번 당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데,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죠. 응용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응용력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높이자예요. 잘못 표현했네요. 높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데 문제를 알라 그러면은 이론을 몰라야 되겠어요, 뭐 내용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풀리고, 또 문제를 풀려니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용이 조금 쌓이면서 문제가 풀어지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오늘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감을 잡으면 돼요. 응용.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까 양이 많다 그랬죠. 양이 많다 그랬으니까요. 이 부동산학개론은 개론은 제가 책임져요. 제가 지금 민법을 책임진다 그랬어요. 부동산학개론을 책임진다 그랬어요. 개론은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뭐 제가 강의 거의 한 20년 했고, 이따 쉬는 시간에 대충 뒤져보면 알아. 이름은 써놨어요? 그랬어요? 이름은 기억해야지.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내일 모레 오실 후갑성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론은 저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일단 개론은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곳, 빈출된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제가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중요도별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별 셋, 둘, 하나에서 거의 시험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40개 중에 적어도 한 38개는 거의 제가 찍어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최하 38개, 39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좋죠. 고맙긴 하죠. 불안해가지고 책의 구석구석까지를 막 외워댄다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심으로 한다고요.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나머지를 다 읽어주면 정말 고맙죠. 왜냐하면 책 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읽어주신 게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제가 강의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나온 범위를 거의 끝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분석적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분석적이라는 게 뭐냐? 분석이 뭐예요? 분석이 한꺼번에 뭉뚱그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요, 쪼개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한 개 한 개를 한자를 생각하면서 쪼갤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법률 용어 절대 이해 못 해요. 이따 연습을 몇 가지 하긴 할 텐데,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자는 못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한자를 좀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조금 이따 우리가 뭐 부동산 학이 뭐냐라는 거 이런 거 하겠죠. 그럼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썼다 하더라도 알죠. 뭐 움직이는 재산이란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분석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다. 그러니까 통으로 쫙 부동산하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자 한자를 쪼개보려고 해야 된다. 만일 이렇게 한자를 생각하면서 쪼개는데 분리하는데 한 개씩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대어랑 비교하면 돼. 반대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느냐?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은 오늘부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냥 통으로 이해하려고 그런다고요. 쪼갠다고요. 쪼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 즉 합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바로 이제 그러면 1편으로 들어갈게요.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뭐 첫날 왔는데 무슨 뭐 얼굴도 처음 봤는데 뭔 질문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